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클래스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단어와 문장 만들기 대화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영어 단어 마스터 클래스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가장 힘든 부분, 바로 그건 단어죠. 네, 이거 뭐라고 하더라? 이거 영어 단어로 뭐였지? 계속해서 이렇게 고민하는데요. 제가 옥스포드에서 뽑은 가장 자주 사용되는 그 단어들을 앞에서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그 단어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문장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그 문장을 활용한 대화 상황까지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이 단어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충분히 프리토킹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또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네, 오늘 배운 단어들을 활용하면 이런 문장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장 외에도 다양한 문장들을 배우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내가 해보면 어떨까? 이 5문장을 목표로 삼으시면 가장 좋을 거예요. 첫 번째 단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어나언입니다. 네, 어나언은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특정한 그것을 딱 집어서 얘기할 때, 야, 너 그 책 봤어? 야, 그 가게 있잖아. 이럴 때는 더를 사용하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야, 책 한 권만 줘. 뭐 특정한 책이 아니고 그냥 한 권. 이럴 때는 우리가 어나언을 사용하는 거죠. 보통 셀 수 있는 거 앞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하게 딱 지정된 게 아닙니다. 자, 보통 이 관사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좀 세밀하게 이 고급 단계로 가면 복잡해지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편안한 프리토킹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문장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3가지 문장을 준비했는데 펜 있나요? 라고 우리가 야, 펜 있어? 이런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상대방에게 뭐뭐가 있어요? Do you have? have가 가지다죠? 너 가지고 있어? 너 뭐뭐 있어? 이거는 덩어리로 Do you have? 제가 문장을 준비할 때 단어 하나하나 보시면 안 되고요. 덩어리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덩어리를 한 번에 기억해 주시는 편이 훨씬 더 말하기에 좋습니다. 가지고 있어? Do you have? 자, 뒤에는 뭘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A pen. 어가 등장했죠. 뭐 어떤 잘 지워지는 펜 혹은 내가 아까 빌려준 그 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펜 하나만 줘봐. 어떤 거든지 상관없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a pen 어를 사용했습니다. Do you have a pen? Do you have a pen? 너 펜 있어? 한 번 더 말해볼까요? Do you have a pen? 펜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요. 저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제가 선생님의 상태를 말하고 있죠. 제가 막 엄청 동작 같은 걸 취하거나 뭐 던지거나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냥 저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선생님의 상태, 그걸 비동사로 말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I am, 저는 무엇무엇입니다 라고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요. 어떤 상태죠? A teacher, 뭐 어떤 특정한 선생님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선생님입니다. I'm a teacher. I'm a teacher.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현금 인출기가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the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냥 where is on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요. 특정한 현금 인출기가 아니라 그냥 현금 인출기 아무거나도 괜찮으니까 하나의 현금 인출기,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ATM 앞에는 on이 붙었는데요. 아, 에, 이, 오, 우 모음으로 시작되는 거 앞에는 어가 아니라 on이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어가 아니고 on을 넣으면 훨씬 말하기에 부드럽습니다. Where is an ATM? Where is an AT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단어를 알려드릴 때는 나중에 이 단어를 꼭 정확하게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이런 뜻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 정확성에 대한 강박관념, 그리고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말이 안 나오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런 뜻이 있구나 라고 보시고 문장과 대화사항을 열심히 연습해 주시는 걸 더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대화상황 하나 보도록 할게요. 현금 인출기가 어디에 있어요? 라고 하니까
쭉 가셔서 왼쪽으로 도시면 왼편에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거 진짜 맞춰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잠깐 멈춤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이 먼저 얘기해 보시고 제 답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Where is an ATM? 현금 인출기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었고요. 대답은요, Go straight and turn left. It's on your left. 이렇게 세 가지 덩어리 가져왔습니다. 길을 안내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가장 먼저 go straight, 직진하다, 일로 쭉 가다라고 하는 말을 go straight,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and turn left, 왼쪽으로 도세요. 사실 두 개만 활용하셔도 웬만한 길 찾기는 말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직진하셔서 왼쪽으로 도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Go straight and turn left. 가셔서 turn, 이게 돌다거든요. 왼쪽으로 돌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is on your left. 그게 당신의 왼쪽 편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어디에 있다를 말할 때는요, is on 다음에 어느 방향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your left, is on your left. 당신의 왼쪽 편에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해준 거죠. 다시 한번, 특히 대화 상황을 얘기할 때는요, 머릿속에 이게 실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느낌이라도 내보는 거죠. 현금 인출기 어디에 있어요는 영어로 Where is an ATM? 쭉 가셔서 왼쪽으로 도시면 왼편에 있습니다. Go straight and turn left. It's on your lef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제 목소리 같이 더듬혀서 따라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걸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어는요, about. 강세는 뒤에 있습니다. about. about이 아니고요. 요 단어 강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연습하실 때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나중에 따라할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about은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 혹은 뭐뭐쯤이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뭐 특정한 걸 딱 찜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거라고 하다 보니까 4시가 아니고 4시쯤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요. 문장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장 처음에 보면요, 그건 걱정 말아요 라고 하고 있고요. Don't worry about it. Don't, 뭐뭐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하지 말죠?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사실 이렇게라도 많이 씁니다. Don't worry, don't worry. 그런데 여기 뭘 붙였죠? About it. 요 강세 잘 생각해 주시면 더 좋아요.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제가 영어 강의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지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이 수많은 고민들을 막 하는 겁니다. 네, 그럴 때 Don't worry about it. 잘 만들고 싶다. 막 주변에 여러 가지 주변의 문제들을 전부 다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두 번째 문장은요, 저는 그 여행이 매우 기대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기대되고 신나는 감정 우리가 excited 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 very excited. 저 진짜 기대돼요. I'm very excited. 여기다 끝내야 되지만 about the trip, 그 여행에 대해서, 그 여행에 관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여행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I'm very excited about the trip. 한 번 더요. I'm very excited about the trip. 강세 about. 요거 잘 생각해 주시면 더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자, 이번에는 뭐뭐에 관련된 주변에 이런 느낌을 살려서 5년이 아니고 5년쯤, 5년 정도? 이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어요. I lived in London. 저는 런던에 살았습니다. 영어 문장 만들 때 항상 주어 동사부터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I, 내가 lived, 살았어요. 어디에 살았죠? In London. 이 in London은 아마 인서울 떠올려 주시는 분들이면 쉽게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대학교 갈 때 항상 제가 울산 출신인데 인서울 해야 된다. 인서울 해야 된다. 이 수능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영어 공부할 때 보니까 in 서울? 아, 도시나 나라는 in을 붙이는구나. 그러면 런던에 살았어요. I lived in London. 이렇게 연결돼서 나름 괜찮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 시제는요, lived, 과거형, 예전에 살았던 거를 말하고 있어요. 저 예전에 런던 살았는데 I lived in London. 그 다음에 for about 5 years. for를 사용해서 어떤 기간을 말해줄 수 있는데요. 5년 동안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5년 동안은 for 5 years. 딱 확실하게 딱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사실 애매하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4년 반인가 5년 반인가 6년인가 잘 모르겠네. 그럴 때는 for about 5 years. 네, 말하실 때부터 약간 느낌 살려주시면 좋아요. for about 5 years. 이 느낌인 거죠. 너무 for about 5 years. 느낌이 잘 안 살아요. 네, 다시 한번 전체 문장 해보면 I lived in London for about 5 years.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뭐뭐쯤, 뭐뭐에 대해서 관해서 about 문장으로 느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끝나면 서운하니까 네, 대화 상황도 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 여행이 매우 기대됩니다 라고 하니까 저도 그런데 저 뉴욕 여행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해외에 가셔서 이런 데야 할 일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미리 연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답을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I'm very excited about the trip. 방금 전에 배웠던 문장이죠. 저 그 여행 진짜 기대돼요 라고 하니까 So am I. 요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So am I. So am I.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am I를 바꿔서 so do I, so does she 등등 다양한 걸 바꿀 수 있는데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내비쳤을 때 so am I 주어 동사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거 외웠다가 나중에 살짝씩 바꾸시면 되니까 일단 요것부터 외워주세요. So am I. 근데 너무 저는 좀 헷갈리는데요. Me too. 나중에 다양한 표현이 있으니까 꼭 이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해 주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 is my first trip to New York. 네, first trip.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 It's my first time이거든요. 제가 해외여행 갔을 때도 정말 많이 사용했는데 첫 번째 뭐뭐다 라고 할 때 firs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It is my first trip. 그것은 저의 첫 번째 여행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first time은 첫 번째입니다. 그냥 횟수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첫 번째 여행이 아니라 to를 사용해서 방향성 to New York. 뉴욕으로 가는 첫 번째 여행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It is my first trip. 처음 여행이에요. To New York. 뉴욕으로 가는 첫 번째 여행입니다 라고 보고 있죠. 다시 한번 보면 저는 그 여행이 너무 기대돼요. I'm very excited about the trip.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So am I. 뉴욕 여행은 처음입니다. It's my first trip to New York.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강의를 한 번 보실 때는 단어 정도만 내가 이해해 주셔도 괜찮고요. 나중에 두 번, 세 번 보면서 문장 또 눈에 띄었다가 대화 사항도 내가 따라했다가 이렇게 꼭 한 번만에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서 조금씩 쌓아나간다고 보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above. 이거는 뭐뭐보다 위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대상이 있고요. 그보다 위에 있는 거를 above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장으로 보시는 게 제일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 비행기 탔을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막 내가 구름 위에 올라가 있다니 이게 진짜 무슨 꿈만 같은 이야기 같이 느껴졌는데요. 여기 문장에서 보시면 일단 주어, 언제나 문장은 주어부터 찾으시면 돼요. The plane, 비행기가 있네요. 비행기가 어떻게 하고 있죠? fly의 과거형인데요. 이렇게 새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이렇게 비행하고 난다고 할 때도 fly란 동사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주어 동사 먼저 찾았습니다. The plane flew. 비행기가 날았습니다.
여기까지 끝내도 괜찮지만 어떻게 날았는지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죠? 여기서는 above the clouds. above는 뭐죠? 어떤 대상보다 위죠. 어떤 대상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the clouds. 이 구름들인데 이 구름보다 위에 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어떤 대상보다 위에 이 문장을 떠올려 주신다면 above의 느낌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얘도 강세는 above, 뒤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문장 따라해 주실 때는요, 저랑 같이 해주시는데 주어 동사, 의미 단위별로 잘라서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비행기가 날아요. The plane flew. 어디로 날고 있죠? Above the clouds. 네, 그래서 이 문장을 막 해석한다보다는 머릿속에 이미지 완전 정확하게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이미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손을 머리 위로 올리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영어로 하면 put your hands, put, 두다, your hands, 너의 손을 도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손을 어디다가 두나요? 여기서는 above your head, 머리가 있죠? 이 머리보다 위로 들어. 그러니까 손 올려란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벌쓰기도 하고요. 혹은 경찰이 put your hands up, 보통 이런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좀 더 길게 얘기하면 put your hands above your head, 머리보다 위로 올리세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딱 above란 단어가 들렸다 그러면 뭐뭐보다 위에구나, 그 대상만 잘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주어 동사 계속 찾으라고 했는데 주어가 없이 동사부터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뭐뭐 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해? Put your hands above your head,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미 단위별로 하나,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 above 앞뒤로 이렇게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문장도 볼까요? 그는 평균 이상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봤고요. 처음에 he has a talent. 우리는 연예인들을 보통 탤런트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어색해하는 대표적인 콩글리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탤런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재능이 있는 사람? 다재다능하네.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네. 탤런트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 탤런트의 기본 의미는 재능이 많다입니다. 그래서 he has a talent. 그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재능이죠? above the average. 네, 그냥 재능이 아니고요. 평균이 막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막 이런 평균인데 그보다 위에, 이렇게 추상적인 느낌의 위에도 above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above the average, 평균보다 더 높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재능이 대단하시네요. 뛰어난 재능을 갖고 계시네요. 이런 표현을 영어로 he has a talent above the average. 한 번 더 천천히 해볼까요? He has a talent above the average. 한 번 더요. He has a talent above the average.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제가 한 번 딱 설명드리면 와, 이해됐어, 나 이거 사용할 수 있어, 사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도 되는데 그럴 때 그냥 처음에는 재밌다, 들었다 라고 해도 괜찮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듣는다면 용기를 내서 혼자서 이렇게 약간 중얼거려도 되니까 he has a talent, he has a talent 되는 정도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따라해 주시면 점점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대화 상황으로 가봐야겠죠.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야, 넌 가만히 앉아있을 순 없니? 네, 이런 재밌는 상황을 한번 제가 상상해 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비행기 타다가 부모님한테 한번 혼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 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The plane is flying above the clouds. 자, 이번에는 시제를 살짝 바꿨는데요. flew라고 하면 과거, 날았어요 라는 의미이고요. 여기서는 is flying, be 플러스 ing라고 형태를 살짝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꼬마아이가 막 여기서 the plane is flying, 비행기가 날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어디 위로 날고 있죠? above the clouds. 뒤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can't you sit still?
sit still 하면 가만히 앉아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이런 표현들은 내가 많이 쓰일 것 같다고 하면 요거 적어놨다고 외워주셔도 되고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신 다음에 몇 번 더 반복해서 보면 또 외워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걸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단어만 바라보셔도 괜찮아요. Can't you sit still? Can you라고 하면 뭐뭐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Can't you? 이 부정을 살짝 들어가게 되면 뭐뭐 할 수는 없니? 이런 느낌이죠. Can't you sit still?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니? 한번 더 해볼까요? Can't you sit still? 이거 외워두셨다가 그냥 문장 자체로 외워두셨다가 나중에 우리 뭐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나 손녀가 너무 방방거리면서 다니면 한번 영어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좀 더 뭔가 그 느낌이 더 살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 영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신다.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죠?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단어는요. across. across. 이 사진 보시면 이렇게 길을 건너고 있잖아요. 이렇게 건너는 모양을 across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강세는 두 번째 있어요. across. across. 잘하셨습니다.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I live across the street. 저는 길 건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이렇게 길을 해서 막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너 어디 살아? Where do you live? 라고 물으면 요 길이 있으면 저 길 건너 저쪽에 살아요. 이렇게 건너는 거죠. 이 길에 사는 게 아닙니다. 건너에 사는 거예요. 이 느낌을 우리가 across. across. 자, 주어 동사부터 다시 보면 I live. 저는 살아요. 어디에 살죠? across the street. 길 건너에 삽니다. 자, 문장 만들 때 조금 멈추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너 어디 사니라고 물어보면 I live across the street. 이 느낌을 한번 내보는 거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live across the street. 좋습니다. 같이 따라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두 번째, 저는 공원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가로질러 걸은 거예요. 가로질러서. 처음에 I walked. 저는 걸었어요. 네, 뒤에 ed를 붙여서 과거 시제를 주고 있죠. 내가 걸었다라고 예전에 했던 걸 말하고 있습니다. I walked. 저는 걸었습니다. I walked. 어딜 걸었는데 across the park. 이렇게 가로질러 걸은 겁니다. 네, 가로질러. 어떤 대상이 그냥 건너에 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어떤 동작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걸어가거나 뛰어가는 것도 우리가 across입니다. walk across. 이렇게 외워주셔도 좋아요. 어떻게든 스스로가 편한 그런 걸로 가주시면 됩니다. 가로질러 걸은 겁니다. I walked across the park. 공원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across 가로질러 계속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뇌리에 박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편안하게 받아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요. I can swim.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어. 네, 그냥 I swim이 아니고 can을 넣어서 할 수 있어. 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I can swim. 나 수영할 수 있어. 어떻게 죠? Across the river. 강을 건너서 수영할 수 있습니다. 강이 있으면 이렇게 건너는 거죠. 사실 제가 예전에 철인 3전 경기 3번이나 출전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빡세거든요. 이 한강이 있고 아니면 바다가 있으면 이렇게 건너야 됩니다. 완전 건너진 않는데 이 중간까지 왔다 가야 되거든요. 네, 그게 바로 across, 건너가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can swim. 첫 번째 의미단이죠. 두 번째는 across the river. across the river. 이렇게 덩어리로 함께 외우시면 단어도 더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이 대화 상황으로 만들어 볼게요. 당신은 어디 사세요? 저는 길 건너에 삽니다. 어디 살아요? 어디에 살아요? 이거는 굉장히 자주 말하고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꼭 연습해 주세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Where do you live? 이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where의 강세 주면서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외워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에 사나요? 라고 이렇게 분석해도 되지만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Where do you live? 한 번 더요. Where do you live?
외국 가시면 Where are you from? 그 다음에 Where do you live? 이거는 언제 어디선지 물어봐도 어색하지 않은 거니까 꼭 연습해 주세요. 자, 오늘 배운 표현 다시 해볼게요. 저는 길 건너에 삽니다. I live across the street. 한 번 더요. I live, 저는 삽니다. across the street. 길 건너에 삽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action이라는 단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는요. 입을 양쪽으로 쭉 째면서 얘기하면 더 발음하기 편합니다. action. ready, action. 이렇게 말하죠. 네, 비슷한 느낌으로 action.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행동이 됩니다. 우리도 그런 말 있죠. 너 좀 액션을 취해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액션은 행동이나 어떤 조치를 의미하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의 행동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라는 문장. His action frightened us. 이렇게 써요. 자, 주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동 같은 것도 주어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His action. 그의 행동.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얘가 어떻게 했죠? frightened us. 우리를 놀라게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His action frightened us. frightened라고 하면 놀라게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끝에는 약간 이런 발음이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문장이죠. 두 번째 것도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걸 하다 보면 이 말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We need actions. 우리는 이 행동들이 필요해요. We need actions. 우리는 필요합니다. 자, 항상 웬만한 거의 80% 문장들은요. 주어 동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어 동사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문장을 정말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We need actions. 우리는 행동이 필요해요. 뭐가 아니고요? Not words. 이 word라고 하면 이 단어나 말 같은 것들 다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맨날 말만 많은 사람들 있으면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We need actions, not words.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는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다. 요거는 문장 외워두시면 나중에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말하기 편할 겁니다. He is a man. 그는 어떤 남자인데요. 어떤 남자죠? Of action. 행동이 있는 그런 남자다.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of 다음에 어떤 상태를 설명하죠. Of action. 행동력 있는 남자다. He is a man of action. 만약 제가 나 유튜브 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가 아니고 오늘 당장 배우러 가야지 혹은 카메라 사서 바로 한번 찍어봐야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He is a man of action. 한 번 더요. He is a man of action. 그렇죠. action. 이 강세 같은 것도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이렇게 대화 상황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그는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답을 하고 있죠. 요거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Was he like? Was he like 라고 하면 뭐뭐는 어때? he 자리에 어떤 사람 이름 뭐 예를 들면 Was James like? 제임스는 어때? 제임스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중간에 대상만 바꾸면 되니까 문장 외워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What's he like? 한 번 더 해볼까요? What's he like? 한 번 더요. What's he like? 그러니까 그는 행동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He's a man of action. 한 번 더요. He's a man of action.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저도 I want to be a man of action. 느낌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행동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본 문장을 외워두시면 나중에 다양한 문장을 배우면서 썩기까지 하면 10문장이 100문장 되고 1000문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면 이게 점점 완벽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문장을 배워봤는데요. 처음에 완벽하게 모든 문장을 다 하겠다. 아마 지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한 문장부터 시작해서 한 문장은 할만하네. 그럼 2문장, 5문장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요.
맨 끝에 제가 숙제 드릴 건데 그 전에 5문장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저는 선생님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했죠? 같이 해볼까요? I'm a teacher. 네, 헷갈리시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a teacher. 두 번째,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그것에 대한 건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about it. 한 번 더요. Don't worry about it. 세 번째, 손을 머리 위로 올리세요. Put your hand above your head. 한 번 더 해볼까요? Put your hands above your head. 저는 길 건너에 삽니다. 영어로 하면요. I live across the street. 한 번 더 해볼게요. I live across the street. 그는 행동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He is a man of action. 한 번 더 해볼게요. He is a man of action. 나중에는 우리가 자막을 보지 않고도 얘기할 수 있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보는 거죠. 사실 영어 문장만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안 보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복습을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단어와 영어 문장 그리고 대화 상황까지 연습할 수 있는 영어 단어 마스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단어들을 활용하면요, 이런 문장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 마을은 활기가 넘쳐요. 차에 설탕을 넣으세요 등등. 이런 문장들이 지금 봤을 때 3초 이내 나오지 않는다면 내 문장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3초 안에 만들 수 있게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배울 단어는요, 바로 activity. 강세는요, activity. activity. 이렇게 두 번째 주시면 되고요. 어떤 활기가 넘치는 그런 상황이나 활동 등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activity.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 굉장히 건장한 남성이 활기찬 그런 느낌을 주고 있지 않나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activity, activity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어만 보면 느낌이 잘 안 떠오르시죠?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장 2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우리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영어로 하면요, We need more room for activities. 이렇게 됩니다. 자, 영어 문장 만들 때 항상 뭐부터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주어 동사입니다.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죠. We need.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죠? 뭐가 필요한데? More room. 더 많은 공간을 의미하죠. 이 room은 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공간이라는 기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해요. We need more room. 어떤 공간이 필요하죠? 이번에 이 단어 나왔습니다. For activities.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다양한 이런 신문 편집부 같은 것도 해보고요. 아니면 운동부 같은 것도 들어봤는데 하려면 공간이 늘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정교회장한테 얘기해서 We need more rooms for activities. 우리는 활동을 위한 그런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activity. 단어 머릿속에 딱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면요, 가장 좋아하는 여름 활동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What's your favorite summer activity? 라고 있습니다. 자, What's your favorite? 이거는 상대방이 가장 선호하는 거를 물을 때 정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What's your favorite country, singer, book?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무엇이 뭐냐? 라고 물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summer activity, 여름 활동들을 의미하죠. 어떤 게 있죠? 수영에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요트 타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여름에 굉장히 많은데 보통 물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일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을 activity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summer activity 이렇게 앞에 다른 표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여름 활동은 뭔가요? 다시 해볼까요? What's your favorite summer activity? 한번 더 해볼까요? What's your summer activity?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장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대화 상황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마을은 활기가 넘칩니다. 활기, 활동, 방금 배운 단어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당신 말이 맞아요. 동의하는 표현까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말씀드릴 동안 여러분들께서 먼저 영어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 잘 모르겠다 혹은 확실하지 않은데 라고 하면 같이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The town is full of activity 라고 있습니다. 자, 주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the town, 그 마을, 이런 사물이나 어떤 상황 같은 것도 전부 다 주어가 될 수 있고요. 얘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죠? is full of, 뭐뭐로 가득 찬 상태를 be full of 이렇게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is full of, is full of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뭐로 가득 차 있죠? 활기로 가득 차 있죠? activity. 이게 활기냐 활동이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The town is full of activity. 한번 더 해볼게요. The town is full of activity. 어떤 마을이 굉장히 막 활기차고 막 그런 도시들 있잖아요. 서울로 치자면 뭐 홍대 입구나 아니면 강남역 같은 데가 굉장히 활기가 넘치죠. 그런 것들을 is full of activity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는 표현은요, 이것 말고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배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you can say that again 라고 있습니다. You can say, 너는 말할 수 있어. that, 그것을 again, 한 번 더. 직역하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너는 그걸 한 번 더 말할 수 있어. 이걸 좀 더 의미로 확장시켜보면 맞아, 너 그 말 되게 맞다. 한 번 더 얘기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당연한 말, 딱 보니까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데 The town is full of activity 라고 하면 You can say that again. You can say that again. 앞에서 뭔가 당연한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리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That's right 이런 표현들 넣으셔도 되고요. Sure 뭐 짧은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딱 가져온 거는요, 많은 정답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다른 거 마음에 드시면 그거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어는요, actor. 액터가 아닙니다. 입을 양쪽으로 쭉 째주면서 약간 짜내는 소리 내주시면 돼요. actor, actor. 이것은 배우입니다. 배우는 actor. 여기 보면 약간 대본 연습하는 듯이 보이지 않나요? 네, 그 사진을 가져왔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배우들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actor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장 속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Who's your favorite actor?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Who is your? 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What is your? Who is your? 이런 식으로 무엇이냐, 누구냐 이거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기서는 actor 넣어서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입니까? 뭐 영화 배우나 아니면 영화 관련 얘기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질문할 수 있겠죠? Who is your favorite actor? Who is your favorite actor? 잘하셨어요. 나중에 뭐 singer, writer,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 작가가 누구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꿔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보면요. 우리 아빠는 배우였습니다. My dad was an actor. was를 사용한 건 과거형이죠. 지금 배우를 하고 있다면 My dad is an actor 이라고 하겠지만 예전에 배우였고 지금은 뭐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다면 과거형을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My dad, 우리 아버지는요 was an actor, 배우였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 actor이라는 아, 에, 이, 오, 우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어가 아니라 언을 사용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배우였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My dad was an actor. 나중에 여러분 지인 중에 뭐 친한 친구나 아니면 뭐 친척 중에 배우가 있다면 My mother is an actor. My son is an actor. My friend is an actor.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대화 상황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는 배우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죠. 이거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하면요, What does he do for a living? 대답은요, He is an actor. 앞에서 말한 거 is를 사용해서 지금도 배우를 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일단 질문을 할 때는요, What does he do가 있는데요. 요거 더 쉬운 걸로 바꿔보면 What do you do입니다. What do you do? 너 평소에 하는 게 뭐야? 즉 직업이 뭐야?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본 질문 중 하나인데요. What do you do 정도는 외워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What do you do를 알았으면 그 남자는 뭐해? 그 남자 직업은 뭐야? 정도를 같이 알면 좋은데 살짝 바꿔주시면 돼요.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do you를 does he로 바꾼 거죠. What does he do?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지만 for a living,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뭐 이렇게 봐주셔도 되고요. 뭐 직업적으로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걔가 직업이 뭐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What does he do for a living? 여성분이라면 What does she do for a liv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뒤에 까먹으셨다라고 하면 What does he do? What does she do?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도 상황상 직업을 묻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 He is an actor. 그녀는 배우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배울 actress를 사용할 수 있고요. 뭐 actor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다른 직업.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제 강의를 보고 있는데 저분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He's a teacher. 내가 영어로 말이 나오네. 이렇게 자주 말하는 표현들은요, 나중에 쑥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열심히 반복해서 따라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actress. 짜내는 거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actor가 아니고요, actress. 이거는 여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actress라는 표현이 있어요. actor, actress. 여기 좀 여배우스러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혹은 여러분이 아는 여배우를 떠올리시면서 actress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첫 번째 거 보도록 하겠는데요. I want to be an actress. 뭐뭐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I want to. 밥 먹고 싶다, 뭐 샤워하고 싶다, 영어 공부하고 싶다, 내가 뭐뭐 하고 싶은 걸 전부 다 I want to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주 사용되는 거고요.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I want to. 근데 어떤 동작이 아니고 어떤 상태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상태를 의미하는 be를 붙여줄게요. I want to be. I want to be. 어떤 상태죠? An actress. 여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여성분들께서 내가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I want to be an actress. 남성분이면 I want to be an actor. 이렇게 사용해 줄 수 있겠죠? I want to be an actress.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ant to be an actress. 여러분들께서 I want to be, I want to be 여기까지는 바로 나올 수 있게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단어만 더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다시 뭐라고 하면 되죠? I want to be an actress.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그녀는 재능 있는 배우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영어로는 She is a talented actress. talented 라고 하면 재능이 있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재다능한 사람은 보통 탤런트라고 얘기하죠. 뭐 연예인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형용사로 재능이 있는 정도로 봐주시면 더 좋아요. She is a talented actress. 어떤 여배우가 있는데요. 뭐 노래도 잘 부르고 연기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한다고 하면 와, 재능 있네. She is a talented actress. 한번 더 해볼까요? She is a talented actress.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화 상황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배우가 되었어야 했어요 라고 하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굉장히 예쁘고 연기도 잘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직업을 선택해 버린 겁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아우, 배우가 됐어야 됐는데, 이런 느낌을 살려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She should have been an actress. 처음에 보면요, should have pp 형태가 사용됐는데 should have는 붙여서 should have, 약간 should처럼 발음됩니다.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근데 have pp 붙으면 과거 느낌이 돼서 뭐뭐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어.
네,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안 된 걸 아쉬워하는 표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She should have been an actress. 그녀는 여배우가 됐었어야 돼. 배우가 됐었어야지. 아, 아깝다. 네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됐는데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담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도 She should have been an actress. She should have been an actress.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면 약간 아쉬워하면서 Oh, she should have been an actress. 만약 우리 딸이 있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잘하는데 아이고 그때 뭐 딴 거 회사에 취직해버렸어. She should have been an actress. 배우가 됐어야 됐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대답 I couldn't agree more. 사실 I agree 하면 나는 동의한다. 상대방이 한 말에 동의하다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앞에서 배운 You can say that again. 이것도 물론 사용할 수 있고요. 사실 동의하는 표현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맛에 맞는 거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아주 강한 동의 I couldn't agree more.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그게 뭐죠? 내가 충분히 이만큼이나 동의해버려서 더 할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동의한다. I couldn't agree mor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께 오셔서 미니멀 영어가 너무 좋고 이거 보면 영어를 잘할 수 있겠죠? 라고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진다면 여러분께서 어떤 리액션을 가지면 되겠죠? I couldn't agree more.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really? 이거는 올바른 리액션이 아니에요. I couldn't agree more. 이렇게 확실하게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 상황 이렇게 두 개 됐고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막 없는 가운데 혹은 가리면서도 한번 얘기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단어는요. add입니다. 이것도 입을 쭉 벌려주시면서 add. 이거는 컴퓨터 하다가 막 버튼 같은 거 add라고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추가하거나 덧붙이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커피 마시다가 막 설탕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하다가 어떤 뭐 서류 같은 걸 덧붙이거나 추가한다든지 이런 느낌을 모두 add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됐을까요? 문장 보면요. 차에 설탕을 넣으세요. Add sugar to the tea. 이 차가 있는데 설탕을 이렇게 더하고 싶은 겁니다. 설탕을 넣는 게 되겠죠? Add sugar. Add sugar. 보통 각설탕 같은 거 혹은 이렇게 스푼으로 떠겠죠? 설탕을 더하세요. 어디다가죠? To the tea. 방향성을 나타내는 to를 사용했습니다. Add sugar to the tea.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차가 있는데 조금 밍숭맹숭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죠? Add sugar to the tea. Add sugar to the tea.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어가 없이 바로 동사 add부터 사용됐다는 것은 뭐뭐 해 라고 상대방한테 우리 명령문이라고 배웠죠. 뭐뭐 하세요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소금과 후추는 입맛에 따라 넣으세요. 살짝 더 복잡한 문장 만들어 보면 add salt and pepper to taste. 입맛에 맞게 입맛에 따라. 이거는 to taste. 문장 끝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런 덩어리 표현 기억하고 있다가 여기저기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여기저기 넣으면서 문장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add salt and pepper. 소금, salt, 후추, pepper. 네, 그래서 주변에 보이는 것들 중에 우리가 자주 보고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부터 하나씩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외국에 나가지 않으니까 공부할 기회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salt랑 pepper를 배웠죠. 여러분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딱 보면 한 번쯤 입으로 외쳐보는 겁니다. salt, pepper.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복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랑 배운 표현들 이렇게 계속해서 복습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문장 다시 보면요. add salt and pepper. 소금과 후추를 넣는데 어떻게 넣었죠? to taste. 입맛에 맞게.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add salt and pepper to taste.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 상황 하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짠 것 같아요. 먹고 얘기하니까 에이,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남일이듯. 좀 내가 먹을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I think it's too salty. 소금이 방금 뭐라고 했죠? salt. 그럼 짜다는요? salty. 연결돼서 조금 더 외우기 쉽지 않나요? 그 다음에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너무 짜다라고 하면 too salty. It's too salty. 너무 짜. 너무 짜인데요. 살짝 문장 바꿔볼게요. 너무 짠 것 같아. 내 생각엔 말이야. 이거 너무 짠 것 같아. 이렇게 내 생각을 얘기하면 I think입니다. 연결하면 I think it's too salty. 이거 너무 짠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볼게요. I think it's too salty. 내 생각에 이거 너무 짠 것 같아. 라고 얘기했고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Don't add too much salt. Don't add too much salt.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뭐 하지 마. Don't. 뭘 하지 말죠? Don't add. 더하지 마. 뭘 더하지 말죠? Too much salt. 너무 많은 설탕. 아니죠. 소금을 더하지 마. 넣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don't이라고 얘기하면 평소에 그냥 뭐뭐 하지 마. 그거 안 좋은 거야. 하지 마. 이런 느낌입니다. 짜게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짜게 먹는 친구에게 아주 강하게 야, 소금 너무 많이 넣지 마. Don't add too much sal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address. 강세는 뒤에 있어요. address. 약간 드보다는 입을 모아주시면서 주처럼 발음된다면 더 잘하고 있는 겁니다. address. 우리가 아는 그 주소 맞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주소가 있죠? 이 주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저는 그의 주소를 모릅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I don't know his address. 몰라요. I don't know. I don't know. 뭐를 모르는데 his address. 걔 주소 몰라요. I don't know his address. 주어 동사부터 시작되는 깔끔한 문장이죠. 주소를 얘기할 때 address가 아니고 address. 이렇게 강세를 넣어주셔야지 원어민들이 알아듣기가 편할 겁니다. 아니면 이거 아는 것 같은데 무슨 단어지? 라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단어 연습하실 때 꼭 사운드까지 함께 연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인데요. 여기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뭐 이메일 주소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적어서 보여주면서 Here's my email address. 가까이 있는 거 이렇게 꺼내면서 여기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here is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짧게 줄이면 here's 이렇게 외워주시면 더 편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my email address.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Here's my email address. 한번 더 해볼게요. Here's my email address. 이렇게 얘기했죠? address. 입을 모아주시면 더 편하게 발음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장, 대화 상황으로 한번 연결 지어볼게요. 그 편지를 제 새 주소로 다시 좀 보내주세요. 문장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천천히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틀려도 괜찮으니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주소 표현을 생각하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Please send a letter on to my new address.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맨 앞에 please를 붙이는 거는 조금 더 공손한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뭘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Send a letter on. Send on 하면 어디에 보내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보통 어떤 뭐 사물 같은 걸 보내기도 하지만 편지를 보내다, 이메일을 보내다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도 중간에 the letter, 편지를 붙여서 send a letter on. 편지를 보내는 거죠. Please send a letter on. 한 번 더요. Please send a letter on. 근데 보통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보내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뒤에 to my new address. 저의 새로운 주소로. 이 방향성을 나타내는 to 다시 등장했습니다. 새 주소로. 여기 new address. 또 나왔죠? 주소 머릿속에 계속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문장 보면 Please send a letter on 어디로요? To my new address.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긴 문장의 경우는 위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꺼내주면서 중간에 잠깐 쉬어도 되니까
꼭 하나씩 덩어리로 말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대답도 한번 볼까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What is your address? 나중에 바꾸셔도 돼요. What is your email address? What is your name? 다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에 살짝만 단어만 바꾸는 게 많으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배웠던 표현 단어 하나 살짝 바꿔보는 그런 시도를 조금씩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뭐라고 했죠? What is your address?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끝 하면 많이 날아가거든요. 저는 배웠는데 다음날 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붙잡기 위해서 저랑 같이 끝날 때 복습하고 또 여러 강의를 듣고 나면 일주일마다 한 달마다 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흘려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그 마을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자막 안 보고 한번, 자막 보고 한번 이렇게 두 번씩 해볼게요. The town is full of activity. 한 번 더 해볼까요? The town is full of activity. 네, 첫 번째 못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 보고 해주시면 되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빠는 배우였습니다. My dad was an actor. 한 번 더요. My dad was an actor. 저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 an actress. 여성분이라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I want to be an actress. 차에 설탕을 넣으세요. Add sugar to the tea. 한번 해볼까요? Add sugar to the tea. 여기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Here's my email address. address 발음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Here's my email address. 이렇게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 봤는데요. 모든 문장 다 복습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강의를 한번 더 들어주시는 그걸 추천해 드리고요. 일단 조금 요만큼만이라도 한번 복습하면서 내 문장으로 조금씩 갖고 온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단어를 문장과 대화 상황으로 다양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단어만 아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들을 수 있게 우리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단어를 활용하시면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dult. 이거는 성인 혹은 성인의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어린아이가 아니죠. 어른. adult. 지금 저도 어른이니까 adult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kid 혹은 아이들 children 이란 말을 사용하고요. 우리 이 상태가 바로 adult. 이미지와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제가 예문을 몇 개 준비해 왔어요. 첫 번째는요. 둘 다 어른이에요. You're both adults.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특히 이 막 어른들이 막 유치한 문제 가지고 싸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너네 둘 다 어른이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할 때 You're both. 이건 둘 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Adults. 이번에는 S를 넣어서 복수 형태로 너네 둘 다 어른이야. You're both adults. 단어를 기억하기보다 이 상황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저도 며칠 전에 친구가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어우 답답해서 이 말이 바로 나올 뻔했습니다. You're both adult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조금 하기 힘들다면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You're both adults. 중간에 탁탁 끊지 말고 이렇게 쭉 연결시킨다면 속도를 늦춰서 0.7배속 정도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어른답게 행동해야 해요. 특히 이 아이같이 막 철없이 행동하는 사람한테 you have to, have to를 사용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한 의무감을 나타내고 있죠. You have to. 어떻게 해야 된대요? Act like an adult. 여기서 act like 하면 뭐뭐처럼 행동하다. act. 우리가 행동하다를 act라고 하거든요.
어른처럼 행동해야 돼요. You have to act like an adult. 이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문장이 길고 따라하기 힘들다면 제가 이렇게 선 나눠 놓은 대로 You have to 이것 하나 act like an adult 이렇게 하나 끊기지 말고 하나씩 연습해 주시면 돼요.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You have to act like an adul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화 상황 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내 충고 들어 그거 하지마 라고 하니까 저 이제 성인이에요. 무슨 충고는 충고예요. 이런 상황을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자막을 없애놓은 건 여러분들께서 한번 만들어 볼까? 얘가 한국어로 말씀드릴 동안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어로 하면요, Take my advice, don't do i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ake advice 하면 충고를 받아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어가 없이 바로 take, 동사부터 사용한다면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조금 강하게 말한 느낌입니다. 뭐뭐 해, take my advice. 굉장히 답답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냥 내 충고 받아들여라, take my advice. 네, 이 동사가 바로 앞에 나오면 강세를 좀 주시는 게 어울립니다. Take my advice. 한 번 더요. Take my advice. 그 다음에 don't do it. 이것도 do it. 앞에 don't를 붙여서 하지 마. 앞에 거는 뭐뭐 해. don't가 붙으면 뭐뭐 하지 마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 Don't do it. 혹은 that을 붙여서 don't do that.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좀 강한 느낌을 해볼게요. Take my advice. Don't do it. 그러니까 저 이제 성인이에요. I'm an adult now. 한번 더 해볼까요? I'm an adult now. 혹은 어른이 영어로 뭐였지? 모르겠는데 I는 kid. 이거는 기억나네 라고 하면 I'm not a kid. I'm not a kid. 저 어린아이 아니라고요.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정답만 생각하고 그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면 시간이 흘러가고 나는 더 당황하고 영어 울렁증은 커지고 하니까 이 상황에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네, 저와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활용해봐야지 저렇게 말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 이제 어른이에요. I'm an adult now.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단어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advice.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충고, 조언을 advice. advice. 앞에 뭐가 나왔죠? Take my advice. 이렇게 문장으로 기억하다 보면 단어가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으니까 단어는 참고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요. 문장, 대화 상황으로 기억을 2번, 3번 다져주시면 됩니다. 이게 또 복습의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Thanks for your advice 이렇게 말했죠. Thank you 혹은 줄여서 Thanks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감사하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 패턴 Thanks for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동사 플러스 ing 넣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helping me 하면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고요. 그냥 명사편 하나 딱 던져주셔도 돼요. 여기서는 your advice 당신의 충고 감사합니다.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anks for your advice.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저렇게 하는 것 어때 이렇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줬다면 왜 저 사람이 저러지 이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도움이 됐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Thanks for your advice. 한 번 더 해볼게요. Thanks for your advice. 네, 저와 같이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따라하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 번 또 이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귀로 듣기보다 조금씩 따라하는 걸 더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제임스의 충고를 들어야 합니다. You should take James's advice 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번에는 have to가 아니고 should라는 표현을 가져와 봤는데요. should는 강한 느낌이 아니고 약간 조언, 돌려서 말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해, 또 꼭 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말투부터 부드럽게 해볼게요. You should. 야,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물론 여러분이 이 표정을 아주 강하게 해서 You should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야, 충고 좀 받아들이는 게 좋겠는데?
이런 느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말도 중요하지만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것도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대로 너무 긴장하지 말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You should 뭐뭐 하는 게 좋겠어. Take James's advice. 제임스가 굉장히 좋은 충고를 해줬다면 take 동사 활용하셔서 제임스 충고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 그냥 advice를 기억하는 것보다 take 누구의 advice 이렇게 한 번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You should take James's advic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화 상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른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충고는 필요 없어.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You should act like an adult. 그러니까 I don't need your advice. 이렇게 했죠. 앞에 문장 많이 보던 문장 아니에요? You should act like an adult. 익숙하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처음 보는 문장인데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배웠다. 두 번째는 기억날 듯 말 듯한데 배운 건 기억해. 세 번째는 바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 가장 첫 번째 단계 이거 배웠나?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You should 뭐뭐 하는 게 좋겠어. Act like an adult. 어른답게 행동하는 게 좋겠어. 이번에는 should를 사용해서 표현했고요. 여러분들께서 have to를 사용하고 싶으면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이 느낌만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필요해 라는 need라는 동사를 넣어서 I don't need 필요 없어. 필요해는 I need 필요 없어. I don't need 뭐가 필요 없죠? Your advice. 네, 괜히 막 나는 원하지 않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막 되게 귀에도 안 들리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I don't need your advice. 이미 표정으로 이미 다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직설적으로 I don't need your advice. 만약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다. Thanks for your advice. 이렇게 두 가지 상황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한 거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언은 advice.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다음 단어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afraid. afraid. 두려워하는. afraid 아닙니다. afraid.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여기 지금 꼬마애가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좀 겁날 때는 이불을 막 이렇게 하거나 베개 같은 거 제 사방에 이렇게 해놓고 약간 숨어 있듯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afraid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문장으로 활용할 때 훨씬 더 좋거든요. 하나 보면요. Don't be afraid to ask for help 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패턴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Don't be afraid to 뭐뭐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Be afraid 비동사를 활용하셔서 afraid 이 두려워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to는 미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하다가 아니고 뭐뭐 하는 것을 하지 마 이런 느낌이 되겠죠. Don't be afraid to 뭐뭐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여기서는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도움 요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저도 지금도 약간 그렇지만 이 도움 요청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네, 원래 좀 타고난 A형이다 보니까 전화를 하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서 여행 같은 데 가면 좀 두려움이 많이 떨거든요. 그런데 영어 공부를 좀 하고 가니까 이거를 좀 써먹고 싶어서인지 그런 두려움보다 뭔가 이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공부 꼭 하셔서 나중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잘 얘기하고 여행의 즐거움이 2배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장 다시 얘기하면요. Don't be afraid to ask for help.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누구한테 충고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럴 사람이 없으면 자기 자신한테 저는 거울 보면서 한번 더 말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장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늦을까봐 걱정했습니다. I was afraid. 저 걱정했어요. am이 아니고 was를 사용해서 과거, 예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걸 걱정했죠? I might be late. might가 확신에 찬 건 아닙니다. 어떤 추측인데 5대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5대5. 그래서 뭔가 확신에 차서 얘기해야 될 때는 이 might를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might부터가 I might 이게 아니고요.
I might be late. 이 정도 느낌입니다. 너 늦을 것 같아? I might be late. 보니까 제 시간에 갈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네. 이렇게 느낌을 살려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다른 문장들 있잖아요. should, 부드럽게 should, 강하게 have to. 이렇게 조동사 같은 것들은 이 느낌을 살려가면서 하면 나중에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 I was afraid I might be late. 내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두려웠어. 좀 걱정 많이 됐어. 좀 걱정 많이 되고 무서웠어. 뭐 호랑이 선생님 있으면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I was afraid I might be late.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위에 거 한번, 밑에 거 한번 여러 번 따라하면서 그 다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문장 보도록 할게요. 뭐가 두려운 거니?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네, 이 표현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시간을 약간 끄는 건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어로 얘기하면요. What are you afraid of? Be afraid of. 이렇게 덩어리로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뭐 하는 것을 두려워하다. 여기서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Are you afraid of? 두렵니? 앞에 what을 붙여서 무엇이 두렵니? 라는 의미가 됩니다. What are you afraid of? What are you afraid of? afraid랑 of랑 약간 붙여서 afraid of 이렇게 많이 사용돼요. 무엇이 두렵나요? 뭐가 두렵니? 라고 하니까 I'm afraid of nothing. 보통 you, 너가 두려워, bugs, 벌레들이 무서워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 대상을 넣어주셔도 되고 만약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nothing 이거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I'm afraid of nothing.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고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두려워하는 게 있으면 뒤에 그 대상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afraid를 기억하는 것보다 앞에서 문장에서 나온 것들 함께 덩어리로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I'm afraid of, I'm not afraid of, are you afraid of, what are you afraid of 이런 식으로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거 바탕으로 여러분 막 만들어 보시면 돼요. 제가 영어 공부 처음 할 때는요. 처음에는 일단 아무것도 모르니까 강의를 듣고 두 번째 들을 때는 강의 들으면서 저 혼자 막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막 재미있게 갖고 놀았거든요. 항상 틀어놓고 이거를 가지고 계속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어는요. after. 입을 쭉 벌려주시면서 after. 뭐뭐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시간 순서상으로 후에라는 말인데요. 뒤에 어떤 말들을 붙여서 많이 사용하니까 이거 문장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We will leave after lunch. 이렇게 lunch, breakfast, dinner 아침 식사 후에, 점심 식사 후에, 저녁 식사 후에 이렇게 많이 활용되거든요. 여기선 앞에 주어 동사 뭐라고 나왔죠? We will leave. 자, 근데 we will을 줄여서 이렇게 L 두 개만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사운드만 살짝 넣어요. 그래서 we will이 아니고 will. we랑 살짝 사운드가 다릅니다. will 이런 느낌이 돼요. will leave. 우리는 떠날 겁니다. 미래를 나타내고 있죠. 우리는 떠날 거예요. 언제 떠나죠? after lunch. 이렇게 덩어리로 여기저기 붙여주시면 돼요. 점심 식사 후에 떠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will leave after lunch.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후인지 보도록 할게요. 일이 끝난 후에 네, after work, 퇴근 이 말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re you free? free 하면 공짜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이 되게 남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free라고 얘기합니다. are you free? 라고 하면 당신은 한가한가요? 당신은 시간이 많나요? 라는 의미가 돼요. 너 프리하니? 라고 이건 한국어처럼 또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이거 are you free? 다음에 after work 일이 끝난 후에 너 한가해? 퇴근 후에 한가하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Are you free after work? 그래서 after 그냥 기억하기보다는 after lunch, after work 혹은 학교, 방과 후에라고 하면 after school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기억했다가 여기저기 막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화 상황 하나 보도록 할게요. 나 점심 먹고 나면 졸리더라고요 하니까 커피 좀 드릴까요? 커피 마시면 좀 약간 잠이 깨잖아요.
이 문장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3, 2, 1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I feel sleepy after lunch. 자, 여러분들께서 전체 문장 얘기할 수 없으면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 그것부터 얘기해 주시면 돼요. 보고 after lunch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빈칸을 채워가는 거죠.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한 10%, 20% 얘기했다가 30, 40, 50, 60 이렇게 점점 채워가면서 말하는 연습. 사실 실전 상황에 얘기하다 보면 100% 정확하고 완벽한 문장을 얘기할 때는 많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하고 이렇게 제스처, 표정, 상황 이 모든 것들이 해결해 줄 거기 때문에 일단 말을 뱉어 주셔야 돼요. 뱉는다. 이거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I feel sleepy. 이 sleepy가 약간 몽롱하고 잠이 오는 이런 기분을 얘기하죠. I feel sleepy. 아우 졸려. 언제죠?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는 졸립니다.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졸릴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Do you want some coffee? Do you want? 원하시나요? 라고 좀 직설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사실 해석할 때 원하시나요? 보다 커피 한잔 할래? 커피 마실래? 이런 느낌으로 많이 사용해요. 좀 친한 친구 사이에는 Do you want를 사용하면 되고요. 격식을 좀 갖추고 싶다. 그러면 Would you like라고 바꾸기도 합니다. 여기선 편하게 가보죠. Do you want some coffee? 커피 좀 마실래? 커피 어때? 커피 있는데? Do you want some coffee? 완벽한 번역보다는 그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I feel sleepy after lunch.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Do you want some coffee? 이렇게 티티카카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해보셔도 좋고요. 없으면 저는 1인 2역으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I feel sleepy after lunch. Do you want some coffee? 네. 아무도 없는데 하니까 괜찮습니다. 친구도 있으면 좀 어색할 건데 저는 항상 영어 연습은 아무도 안 볼 때 하고요. 이렇게 연습한 걸 실전에서 쓰거든요. 꼭 연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단어는요. afternoon. 오후죠. afternoon. good afternoon 이 말 많이 쓰죠. 네, 보통 이거는 아침이나 저녁이 아니고 오후에 쓰는 인사말입니다. afternoon. 오후죠. 자, 이것도 문장을 통해서 보면 활용도가 훨씬 더 잘 이해될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보면요. 오늘 오후에 시간 있습니다. I'm free this afternoon. 조금 전에 Are you free 배우셨죠? 네, 이거 하나 질문 배우면 이거를 살짝만 바꾸면 돼요. Are you free? I'm free. I'm not free. 이렇게 3종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되시는 분들은 오케이 괜찮지만 만약 내가 Are you free는 잘 나오는데 I'm free는 잘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하면 배울 때 첫 번째 강의는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복습할 때 이런 거 연습해 주셔도 좋습니다. I'm free this afternoon. 오늘 오후, 이번 오후가 됩니다. 네, this를 붙이면 이번 주, 오늘, 이번 달 이렇게 이번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 한가해요. 시간 있어요. I'm free this afternoon. 약간 상담할 거 있는데 혹시 시간 있어? I'm free this afternoon. 저 오후에는 괜찮아요.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뭔가 한가하다는 느낌, free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오늘 오후에 돌아갈게요. I will be back this afternoon. 여기서도 this를 사용했죠? 오늘 오후.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터미네이터 기억하시나요? I will be back. 난 다시 돌아갈 거다.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럴 때 I will be back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come back도 있고요. 다시 돌아오다. 돌아온 상태를 말하면 I will be back. 두 개 다 상관없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실은 완벽하게 똑같은 표현은 없지만 초보자 분들이라면 일단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든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만든다. 그리고 너무 정확성에 신경 쓰지 않고 일단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영어로 말한다. 꼭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어 말하기 울렁증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문장 해볼까요? I will be back this afternoon.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계속해서 대화 상황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에 수영하러 가지 않을래? 라고 하니까 죄송해요. 오늘 오후에 시간이 안 돼요. 약간 예상되시나요? 3, 2, 1 정답 보여드릴게요. 정답은요. Why don't we go swimming this afternoon? 길어 보이는데 잘라볼게요. 첫 번째, Why don't we?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때 우리 뭐뭐 하지 않을까? 좀 한국어로 어색하죠. 우리 뭐뭐 할래? 우리 하는 게 어때? 이렇게 물어볼 때 Why don't we?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뭐뭐 안 할래? 라고 하면 Why don't you? 라고 제안할 수 있고요. 우리 여러 명이라면 Why don't we? 그 다음에 go swimming 이라고 하면 수영하러 가다입니다. go 플러스 ing 형태로 어디 놀러 가는 거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오후 뭐죠?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수영하러 가지 않을래? 순서가 정반대네요. 한국어를 맨날 얘기하다가 영어 갑자기 얘기하려고 하면 어색할 건데요. 그냥 시원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어색하네. 그래도 많이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 원어민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꽤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마음먹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Why don't we go swimming this afternoon? 한 번 더요. Why don't we go swimming this afternoon?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I'm sorry, I can't make it this afternoon. 뭔가 make는 만들다인데요. 뭔가를 해내거나 약속 시간을 뭐 이거 잘 지키거나 도달하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make it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 회화라는 이 책에서 동사들의 기본 의미를 쫙 다뤘는데요. 사실은 한 가지 의미만 알고 있으면 조금 이게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make라면 약간 5개에서 7개 정도 뜻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 보시면서 동사의 100% 모든 뜻은 아니더라도 한 이 정도 앞에 있는 한 10% 정도의 뜻 정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물론 그런 거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문장만 외워주셔도 충분해요. I can make it. 나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앞에서 약속을 잡았으니까 못 갈 것 같아 정도로 보시면 돼요. I can't make it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아. I can't make it this afternoon. 일단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하니까 I'm sorry 붙여서 I'm sorry, I can't make it this afternoo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고 끝내고 싶지만 여러분의 기억이 날아가거든요. 제가 붙잡아 드릴게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5문장, 오늘 배웠던 것 중에 5문장 다시 복습하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는 이제 성인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했죠? I'm an adult now. 한 번 더 해볼까요? I'm an adult now. 두 번째,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로 하면요, Thanks for your advice. 한 번 더요. Thanks for your advice. 첫 번째 못해도 두 번째 같이 자막 보면서 하면 되니까 편안하게 해주세요. 늦을까봐 걱정했습니다. I was afraid I might be late. 한 번 더 해볼까요? I was afraid I might be late. 점심 먹고 나면 너무 졸려요. I feel sleepy after lunch. 몹쓸 연기 한번 더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해볼까요? I feel sleepy after lunch. 마지막, 오늘 오후에 돌아올게요. 영어로 하면요, I will be back this afternoon. 한 번 더요. I will be back this afternoon. 굿!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길고 긴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계속해서 강의 보면서 하루에 1%로 나아지면 그게 어딥니까? 매일 꾸준해 주시면 시간이 지나면 꼭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오후에 저 시간 있어요. 자, 이 문장 한 문장에도 괜찮으니까 꼭 댓글로 남겨보시고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한 번 더 복습, 그리고 수동적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말해본다. 이 프리토킹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